안녕하세요. 장대훈 독서대학의 장대훈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월 4일 새벽 2시 27분입니다. 어제 웅달책방 웅 대표님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마치고 지난 주간에 어떤 그 피곤한 상태로 일주일간 지내셔서 일찍 잠자리 들었습니다. 한 8시 반 정도에 잠자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뜨니까 새벽 1시 30분이고요. 지금 약간 붓기도 있고 지금 이렇게 새벽을 지나 보내고 주일을 보내고 내일 저녁에 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그러한 일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세미나에 있었던 스케치 영상 한 2분 정도 되는 듯한데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 지금 문해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어요. 세상에서 중요한 거 얘기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문해력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부터 모든 게 연결해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는 게 기본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합니다. 지금 엄청 이거 심각하죠. 출산을 안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요, 첫째 답이 돈이에요. 집값이 너무 높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돈이라는 걸 많이 무시하고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사람들은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ETF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를 밝히지 않죠. 두 가지 항상. 재무적인 것과 비재무적인 것. 그럼 재무적인 거는 사람 비재무적인 거는 다들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문해력도 우리가 이 문해력을 넓히면 올라가면 솔직히 재무적으로 숫자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직장에서 내가 어느 포지션에 갈 수 있느냐,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재무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리터러시와 신학과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주제들은 여전히 제너럴리스트적인 관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관심 갖고 저 영역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럼 저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많은 영역이 이 사회과학 쪽에 많이 포함될 텐데 이쪽에는 인구 전략, 정치 전략, 경제, 경영, 교육, 문화, 복지. 근데 이걸 딱 5분, 10분만 딱 쓰고 얘기를 한다. 심지어 나도 부모도 하고 자녀도 하고 그거를 같이 하고 아웃풋을 서로 이렇게 깔아놓고 하면 이게 엄청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초기 어휘력, 문해력의 기초는 어휘력으로 또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레벨 1, 2, 3, 4, 5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정에서 경험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레벨 중에 하나는 어떤 그 비즈니스나 일을 할 때도 중요한 게 정량적 지표라는 게 있고 정성적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성적 지표는 섬유라고 택한 거야? 라고 했더니 패션쇼잖아요. 패션쇼인데 당연히 옷을 섬유로 만들잖아요.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읽고도 거기에서 질문을 택하는 게 한글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실제로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이번 세미나는 제가 지난 25년 동안 독서와 글쓰기,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을 사역의 중심에 두고 해왔던 그 이야기에 웅 대표님과 함께 경제 그리고 돈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과정화시키고 아이들에게 또 성인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까지도 함께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눴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는 없고요. 그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이제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과정은 아니죠. 학생들은 방과후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퇴근 후의 과정,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평생 교육과정의 어떤 그 일환을 웅달 책방, 그 리터러시 스쿨, 트리비움 스쿨을 통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의 나눔,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자는 덜 가르치는데 배우는 자는 어떻게 더 잘 배우게 할 것인가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듣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무언가를 읽고 그리고 무언가를 쓰는 그것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무언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그 교수자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갖춘 것들을 정말 엑기스를 쏟아 부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준비된 이들에게는요, 듣기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상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거, 때로는 책에도 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대화 속에 누군가는 캐치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읽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쓰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자들에게는 책을 읽읍시다. 책 읽기 되게 소중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책을 읽는 이들에게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글을 써야 됩니다. 또 글을 쓰는 이들에게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한 분야에, 한 주제에 책 쓰기를 씁시다. 한 주제의 책을 써서 어느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된 이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지 맙시다. 다양한 분야의 제너럴리스트적인 어떠한 수준에서 준 스페셜리스트로 끌어올리는 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비밀스럽게 분야마다 감추어진 지식과 정보들이 이제 모두 오픈소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관심만 갖는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교육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는 덜 가르치되 학생들은 더 배울 수 있는, 그 학생은 성인일 수도 있고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든다고 한다면 제가 저의 딸과 제자들에게 항상 쓰는 그냥 프로세스입니다. 아이들에게 대학과 석사과정, 학사와 석사과정에서 배우는 그들처럼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을 가르치자는 것이죠. 성인의 자기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어린 아이들, 때로는 교양 독서 수준의 읽기와 교양 쓰기 수준의 글쓰기에 머물지 말고 학사를 거치고 석사를 거치고 박사를 거치는 그 과정 속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발생됩니까? 단편적으로는 읽기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쓰기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교양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연구로, 그리고 이제는 현장의 무언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리비움 스쿨은 특별히 웅달 책방 웅 대표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 왔던 그 부분을 중심에 놓되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제 실제로 누군가는 이 문해력, 이 리터러시의 역량을 갖춰서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그것을 재화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아이들에게서부터 때로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어떤 종교인이거나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현실적인 그 부분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세속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교육자로 있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직업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꿈꿉니다. 그러면 그 영역 속에서의 영향력을 나타내야죠. 거기서 재무적인 요소를 절대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 부분을, 때로는 누군가는 청빈을 선택한 사람들,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가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꿈을 갖고 추구한다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청빈을 선택하고 조금 더 본질적이고 가치적이다고 본인이 정의한 그 세계를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방향성, 그들이 나간 방향성을 저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만 이 도시사회 속에서 생존할 정도의 어떤 재무적인 그 상태는 유지시키기 위한 그 관심 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빈은 선택되어야지 청빈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종교계에서는, 제가 신앙적인 영역 속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청빈을 강요하거나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청빈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상해 보이고 그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도리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 욕구거든요. 근데 그것을 잠시 포장으로 감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잘못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들에게 청빈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재물을 탐하라? 가르치지도 않겠죠. 너가 능력을 준비해서 세웠는데 세상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너의 능력에 세상은 재화로 보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구하는 그 최고의 목표 지점에 재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구성 요소적인 것들로 묶여 있겠죠. 여러분, 존경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자에게 존경, 대단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존경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인격과 비전과 실력이 겸할 때, 균형 잡힐 때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수준 말고 질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고민하고 갈등하며 글을 써야 되겠죠. 자신의 분야에 대한 그 정의를 책으로 엮어가면서 좀 더 체계화시켜 나가는 과정.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수준 높은 질을 높여가는 과정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18년도 5월 달부터 쓰기 시작했고 10월 달에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10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12권의 책을 써냈죠. 그 중에는 3권은 실행북으로서의 워크북입니다. 워크북만을 출판했다고 한다면 수백 권을 써낼 만큼의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있어요. 2곳의 학교를 9년 동안 세워나가는 그 초창기 멤버로 함께하면서 거기서 교육 담당자로서, 연구 담당자로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내가 한 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하게 할 것인가. 나는 1시간 걸려 어렵지 않게 했는데 저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하게 하는 그 일은 어찌 보면 저는 단순하게 했던 작업을 30단계로 쪼개서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들은 한 5단계로 나눠줘도 충분한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성인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그 세계들 그리고 또 웅달책방의 웅 대표님이 목표하는 그런 바 거기서 교집합을 만들고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이 트리비움 스쿨은 문해력 그리고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를 질을 높여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맨땅 헤이딕이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아카데미를 통해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검증된 것들입니다. 혼자만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선진들의 그 흔적들 퍼즐 조각 모으듯이 모아서 맞추어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감각을 유지한 어떠한 그 프로세스로 만들기 위해서 더 손질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과정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후로 지금까지 호도의 이름을 걸고 트리비움의 이름을 걸고 해왔던 이 사역이 웅달책방과 함께하는 것은 조금 더 보편화된 대중화된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 스승이 내걸었던 목표가 있었어요. 훌륭함의 대중화. 참 어폐가 있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질을 높여가자라는 것이죠. 제가 종교인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 거룩하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셨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이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패턴, 그 방식으로 저에게,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전지전능을 꿈꿔라.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 그럴 수 없죠. 다재다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현실적인 표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지전능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 욕망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5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 지금까지 제가 잘했던 것, 그것이 저의 모든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 신앙적인 고백으로 80세, 90세까지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또 무엇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저희 관심사도 바뀌어 나갈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리터러시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영역 속의 배움의 질을 높여나가는 제너럴리스트적인 그런 관심사에서 스페셜리스트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영역들이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제 건강이 유지된다면 제 어떤 지적인 뇌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계속 추구해갈 노력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웅달책방과 함께하는 그 리터러시 스쿨
트리비움 스쿨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대훈 독서대학 채널을 통해서 또 웅달책방 채널을 통해서 또 새롭게 추구해 나갈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잘 반영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디테일하게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출간하고 강연을 하고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서 주간 모임, 월간 모임 그리고 여러 가지 정기 모임들을 개설하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는 월 1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1회 세미나가 진행되고 매월 셋째 주, 이제 10월 달부터입니다. 셋째 주는 토요일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온라인 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니까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에게 없는 어떤 100%를 던지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80, 90 준비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지 못한 부분, 저희들에게 준비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그 프로세스죠. 그 2%, 그 5%가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90%를 의미 있게 만들고 때로는 죽어있는 것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아직 완벽하게 그림이 짜여져 있지 않은 퍼즐 조각에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끼워 넣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기독인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서대학의 구독자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